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익명 사연인데요. 정은님과 함께 상황극을 짧게 하고 나서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정은님이 여기서 사연자님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여기 전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준비 되셨을까요? 편하게 해주세요. 큐. 오빠 보고 싶어. 내가 마음이 식었어. 혹시 나 한 번만 만나볼 수 있어? 나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말문이 막혀버렸어. 이 사연자님과 이 전 남자친구의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26살 직장인입니다. 용기 내어서 보내지만 익명으로 상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고민으로 힘들어서 사연 보내요. 한 달 반 전에 남자친구가 지쳐서 헤어졌어요. 뒤에 상황이 나오겠지만 남자친구가 뭔가 연애를 하면서 지친 상황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보다 2살 연상이고 3년 반을 만났어요. 저는 헤어지고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고 술 먹고 보고 싶다고 전화한 적도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아주긴 했지만 진짜 안타까운 말을 했어요. 너가 좋은 사람인 건 아는데 마음이 식었다. 우리가 아까 상황극 한 게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짤막하게 대화를 했지만 맞죠. 이 사연자님이 전화했었을 때는 뭐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잠깐 시간이 될까 어떻게 지냈는지 분명 안부를 물었을 거고 근데 전 남자친구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나 이 재회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네. 이 사연자님한테 뭐 네. 저보다 더 냉정한 말을 했을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랑 함께 찍었던 사진이 있던 인스타를 지웠어요. 이거 좀 궁금해요. 네.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인스타라는 거는 함께하는 공간이잖아요. 그쵸. 정은님은 언제 이거를 뭐 이렇게 닫아두거나 아니면 그 같이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하실까요? 바로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일주일 만에 바로 하는 걸까? 아니면 그래도 잠시라도 놔뒀다가 내가 때가 되면 지워야지 이럴 걸까요? 전 바로. 네. 내 마음에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내리거나 지워도 아무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은 없는 걸까요? 아니면 내리면서도 조금은 아픔이 오는 걸까? 당연히 내리면서도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감정이라는 게 한 번에 확 식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그분이 정리를 하려고 헤어지자고도 했고 그리고 헤어졌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인의 행동에 따라서 두 분의 관계가 정리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통화가 있고 나서 네. 인스타 자체를 다 지워버리거나 닫아버린 거군요. 네. 근데 지우면서도 나도 정리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마음을 강하게 먹는 거군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전 남자친구 분은 마음이 그렇게 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연자님에 비해서는. 맞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적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군요. 그쵸. 그때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제가 헤어지기 전에 남자친구한테 서운함을 많이 표현했어요. 시간을 조금 갖는 게 어때라고 했는데 그러자고 못한 게 가장 아쉬워요.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었을 때는 이런 말 하나하나가 다 신경이 쓰이잖아요. 맞죠. 그때는 내 감정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돌아보면 회상해보면 상대한테 상처를 준 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거는 내가 잘못 말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론적인 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하는 것 같아요. 헤어지고 났었을 때는. 맞아요. 또 얘기해 주신 게 오히려 서로 감정 상한 상태에서 크게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카톡으로 지친다, 지쳐라고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그 헤어지는 과정 중에 남자친구분은 이 사연자님한테 지친다라는 말을 하셨던 거군요. 그리고 제가 힘이 들어서 다음날
헤어지는 게 맞다는 말을 했어요. 아마 사연자님은 남자친구랑 싸우면서 지쳤기 때문에 그냥 헤어짐이라는 조금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헤어지자는 말이 네.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헤어지자는 건데 어, 어떤 사람한테는 잡아달라. 나 한번 잡아줘 네. 이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있죠. 여자분들은 언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분들의 마음에서 그 헤어지자는 말에 후자가 나올 때 잡아달라는 중의적 의미가 들을 때는 언제예요? 딱 이 사연자분의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상황이 나 좋아하는데 우리가 너무 싸웠어. 그래서 지쳐. 근데 그분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맞지가 않는구나, 안 맞는구나, 힘든 사이구나, 헤어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도 당연히 들죠. 지치니까. 지치니까 드는데 네. 좋아하는 감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중적 의미가 네, 들어가는 거군요. 그쵸. 그래서 그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헤어지는 게 맞아라고 말을 하면서도 나의 마음과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기 때문에 네. 이 사연자님도 그런 말을 했을 네. 거고 그럼 그게 당연히 진짜 헤어지자는 말이 아닌 게 맞았던 거죠. 네,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쵸. 봤었을 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친구분이 조금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붙잡아달라는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다만 이 남자친구분은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연말 여행 계획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연자님이 더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아쉬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일주일 전에도 막 싸우고 막 한 달 전에도 싸우거나 막 싸움이 끝이 없으면 이게 맞는데 어느 순간 뭔가 살짝 틀어졌는데 그게 오해가 커져서 감정이 소모가 되면 내가 되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엎어졌는데 네. 나는 다시 이렇게 물을 담고 싶지만 상대가 그렇지 않았었을 때. 그러면 어쩔 수, 네, 그쵸. 그게 아마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저의 참지 못하는 감정으로 헤어지긴 했지만 후폭풍이 세게 왔어요. 친한 친구한테 털어놨더니 친한 친구는 또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대해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연락 안 올 것 같은 사람인데 기다리고 있는 제 마음은 왜 그런 걸까요? 남자친구 마음이 완전 떠났을까요? 저는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보면 이분의 여린 마음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방송을 듣고 계신 이별하시는 분들도 모두 힘내시라는 이렇게 말을 남겨주셔서 우리가 또 따뜻한 이야기로 이분을 좀 보다듬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네. 사연자님이. 네.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연자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연락을 하더라도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연락을 할 때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좀 많이 뭔가를 물어볼 것 같아요. 혹시 뭐 만나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안부 인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네. 이어지면 네. 어떻게 보면 그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상대가 지금 이 상황극처럼 조금 딱딱하게 말한다거나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지금 마음 식었다라거나 이런 비슷한 뉘앙스가 나오는 얘기를 했었을 때는 저는 그럴 때는 어쨌든 본인이 후회가 남지 않아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님이 네. 우리한테 도움을 네. 요청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안 좋게도 이제 그 상대분이 좀 단호하게 나 너랑 만날 생각 없고 뭐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은 저라면 지금 제 감정을 정말 섬세하게 다 쓰거나 혹은 뭐 카톡을 남기거나 아니면은 전화를 해서 다 얘기할 것 같아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달라고 해서 네. 그 시간 동안 네. 나의 마음 상태 네. 지금 사연자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네. 이 사연의 내용처럼 스스로도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전 남자친구한테 보여줬었을 때 네. 분명히 조금은 진정성이 있거나 네.
그게 전해져면 야 이제 네, 조금은 가능성이 있지 다음이 않을까. 생기는 거죠. 네, 왜냐면은 분명히 바로 이제 반응은 안 좋을 수 있어요. 아무리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헤어졌기 때문에 감정의 이 소모는 되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너가 솔직하게 얘기해 준 건 고맙지만 나는 이미 이래 버리면은 그래 알겠어 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네, 한번 헤어졌기 때문에 네, 이 다음 단계는 네. 어느 누구도 가늠을 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네, 다만 사연자님은 제어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자기의 마음, 네, 내가 생각했던 감정들을 전 남자친구한테 다 말을 해야 네. 마음이 조금 풀릴 거예요. 네, 좀 그래서 그 말 속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한다라는 말도 좀 담겨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런 말들이 들어갔었을 때 마음이 조금 열리지 않을까요? 전 남자친구가 네. 그래도 내가 어, 굳었던 마음, 딱딱해졌던 마음도 조금 조금 말랑말랑, 말랑말랑 네. 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좀 그 글이나 혹은 그 말을 좀 수용하고 좀 들을 수 있는 힘을 좀 주고 그때 이제 진정성 있게 나는 여전히 너를 좋아한다라는 마음을 부담스럽지 않게 전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게 네. 부담스럽지 않게 요게 네. 딱 들어가 있어야 돼. 담백하게 여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시문처럼 이렇게 딱 있어야. 가장 중요한 거 담백하고 진정성 있고 그럼 우리가 제외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그 상대의 마음이잖아요. 네. 이거를 조금 스스로가 판단할 수도 있지만 어떤 무언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상황극을 봤었을 때는 우리가 조금은 힘들 것 같다라는 걸 네. 판단했지만 네. 이 사연자님 말고 다른 청취자분들도 오늘 사연을 듣고 네. 연말이거나 새해라면 제외하고 싶은 마음들이 되게 크잖아요. 아, 맞죠. 그랬었을 때 어떤 반응이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빛을 볼 수 있다 아니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만났을 때? 만나거나 아니면 처음에 연락을 했었을 때 카톡을 좀, 남겼거나 네. 그때 이제 좀 뭐 만날 수 있냐 했을 때 그래 한번 만나보자. 만나보자라는 거는 진짜 서로가 대화하고 싶으면 네. 만나서 대화하는 거 진짜 다르잖아요. 네, 통화하는 거랑. 맞죠. 얼굴 보고 대화를 했을 때 혹은 전화로 대화를 했을 때 어쨌든 좀 음성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진짜 내 감정을 전달해 줄 할 수 수 있는 있죠. 가장 큰 기회고 카톡은 네. 장문을 쓰든 대화가 네. 이어져도 본인이, 서로의 네.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생각들이 채워지는 완전. 거니까. 네. 그리고 이런 텍스트로 전달을 하다 보면은 물론 잘 전달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상대방이 조금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아무래도 마음을 전하는데 진정성이 조금 전달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음성이나 얼굴 표정 보면서 얘기하는 거는 확실히 처음에 나갔을 땐 난 이제 얘랑 완전히 정리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만나보자.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만나보자. 이렇게 만난다 하더라도 제외하고 싶은 분이 그 상대방한테 진정성 있게 좀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음을 가야 되는 전달하면은 거기선 조금 생각이 좀 많아지면서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게 연말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센치해져요. 아, 맞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지 않았.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이 사연자님은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네. 뭐 6개월 만에 연락하는 분, 뭐 1년 만에 연락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게 체크를 꼭 해야 된다. 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유무를 한번 따져봐야 되고. 따져보고 나서부터 네. 이제 정은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조금씩 네. 차근차근 하다 네. 보면 마음이 열릴 확률이 큰 거죠. 네, 만약에 너무 부정적으로 반응이 나온다 하면은 사실 마음이 열릴 확률이 적지만 그때에도 굴하지 않고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본인이 좀 후련도 없고 그렇죠. 후련한 거죠. 후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제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는 거는 네. 나도 최선을 조금은 다하지 그 못했기 마음이 네. 나의 뭐 자존심도 있을 거고 이런 게 네. 있잖아요. 네, 내가 맞죠. 다시 연락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완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말했었을 때 그 상대도 알아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 앞뒤 없이 만나자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대화가
잘못 어긋나서 또 네. 서로가 감춰뒀던 감정에 서운한 것들을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아, 너 그때 왜 말 안 했어?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최대한 그 전의 감정을 빼고 지금 내가 완전. 만나고 싶다라는 지금 마음에 근데 그 마음이 충실하고. 가장 중요하죠. 예. 그럼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재해를 망설이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있죠.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반복될까봐? 이게 다시 만난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네.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반복될까봐라는 말의 뜻은 어쨌든 그 사이가 틀어진 이유는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 마음의 상처는 네. 누군가는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있어. 있죠. 근데 이제 망설이는 이유가 내가 그 상처를 다신 받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다시 만난다고 해서 과연 좋기만 할까? 아니면은 내가 이 상처를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똑같은 이유로 헤어질 텐데 기대감이 그게 없는 거죠. 네.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연애를 해보면 알잖아요. 돌고 돌아온다. 맞아요. 아니 사람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서로에게 상처를 줬거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은 음. 돌아오면 아물진 않아요. 아, 맞아요. 누군가는 그게 괜찮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그 들춰지죠. 과거의 얘기라든지 네. 아니면 그 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나는 너무 힘들었어.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연에서 전 남자친구는 너무 지쳐 있었어. 네. 너랑 헤어지는 과정이 힘들었다라고만 네. 기억해버리면 이거는 그 상대가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재해를 망설이는 분들이 딱 생각하는 게 반복이라는 그 말이 주변 사람들도 많이 할 거예요. 너 그러다가 또 헤어질 거야. 네, 어차피 헤어져. 이런 말들. 그게 우리가 수많은 커플들이 재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해보고 나서 막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거나 네.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그쵸.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는 경험이 있는 얘기들이 구성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말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강한 자극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진짜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제외하고 싶다. 그럼 이 망설이는 감정을 빨리 던져야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우리의 스텝처럼 네. 연락을 해보고 나 솔직한 마음을 다 털어놔야 된다. 네. 망설이는 거는 시간만 그러니까 그쵸. 잡아먹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은 가정이 우리가 재해까지인데 네. 재해하고 나서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전에 연애에서 있었던 감정들을 어느 정도 다 배하고 나서 만나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관계 회복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왜냐면 싸웠다라는 거는 이미 서로가 무언가 어긋났죠. 어긋났다라는 걸 둘 다 아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누군가는 눈치를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재해라는 게 서로 잘 맞아서 진짜 만나고 싶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맞아요. 누군가는 뭐 미안하다거나 아니면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놨는데 만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조금씩 눈치가 보여. 저 상대의 말이 나한테 또 날카롭게 올까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관계 회복 중에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 또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해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내심과. 네, 조금 왜냐면 재회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 마음이 예전처럼 확 돌아온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시간이 필요해. 네, 그분한테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생각 못하고 예전처럼 다시 사귈 수 있다라는 마음만 이제 커져 있으면 그게 가장 클 거예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상대방한테 본인도 실망이 빨리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이유로 싸우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싸우게 되는 거죠. 네, 그쵸. 왜 나는 이만큼 노력하는데 너는 아니래? 이런. 맞아. 그 네.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네, 영화나 드라마 대사 중에. 그쵸.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네. 왜 넌 아무것도 안 해? 그럴 거 왜 나 다시 받아줬어? 약간 이런 말들. 레파토리가 있는 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상대는. 상대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고, 나한테도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하면서 또 싸우면 또 지쳐지는 거니까, 좀 인내심과 이해심을 계속 갖고 있고, 좀 대화를 그럴수록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연애 때는 막 이렇게 꽁냥꽁냥하거나 네. 막 설레는 것들을 많이 하면서 어떤 위기가 찾아와서 헤어졌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시 만났었을 때 네. 조금은 내 음.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서로를 잘 모를 때 음. 너무 잘 알아서 그렇지만 음.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자꾸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서운함이 드는 것도 맞아요. 말로 해보면 음. 대화가 되는데 계속 오해하다 보면 터져서 이제 헤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다시 만났었을 때는 이런 부분이 나는 좀 힘들었어. 네, 좀 침착한 상태에서 솔직한 대화를 많이 네네. 해야. 해보면 조금은 그 재회후 만남에서 분명히 신뢰를 쌓는 행동들 네,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고 맞아요. 저는 이 재회하는 커플들이 네, 서로가 약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오, 네.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연애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다시 말이 나오거나 행동이 나오거든요. 맞죠. 근데 우리는 이거는 하지 말자.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드라마에서 봤던 것 같은데 재회하는 커플들이 서로가 이런 걸 하지 말자라는 리스트를 공유해 놓는 거죠. 뭐 카톡에다가 올려놓고 다시 그런 행동을 하면 그게 뭐 공지로 돼 있고 이러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새로운 장치적인 게 있었을 때 네, 나중에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은 이제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이런 행동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만나서 막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하다 보면 막 다시 싸우거나 내가 할 말 안 할 말 다 하게 되는 것보다 네, 이런 장치가 있으면 재회했었을 때 충분히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장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 하다가 싸움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긴 하죠. 네. 근데 그것도 가정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싸우면 맞죠. 이 커플은 쉽지 않죠. 내가 보이지 않은 건데 하나하나 맞추는 거니까 우리 이런 거 해보자.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보다 이런 게 있으니까 해보자 했었을 때 서로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뭔가가 바뀌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서로가 아는 상태에서 맞아요. 이게 바뀌었다라는 게 보이는 게 가장 제일 좋은 거거든요. 맞아. 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드라마 영화에서 본 거니까 뭐 각자만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알려드린 거니까 재해를 원하는 분이거나 아니면 사연자님처럼 고민이 들거나 우리가 헤어지는 과정을 다 몰라요. 누군가는 진짜 막 크게 싸워서 아니면 누군가는 한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맞죠. 재해가 100% 좋다고도 말을 못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은님이 네. 이 사연자님한테 따뜻한 한마디를 하면서 마무리 지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지금 조금 마음이 지쳐 있거나 복잡하실 텐데. 그쵸. 저는 친한 친구분은 이제 제외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사연자님은 이미 마음이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한 번에 가라앉히기가 힘드실 거예요.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솔직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12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연말 연락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 없을까요? 저는 그냥 우리가 뭐 지금 수많은 청취자분들 중에 재해를 원하는 날인데 12월이 얼마 안 남았어. 이 방송을 듣고 어느 날 연락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새해라든지 저는 새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31일과 1일 사이네요. 딱. 네, 그쯤에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연락도 같이 할 수 있고, 네, 아니면은 저는 근데 사실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러니까 네. 우리 방송을 듣고 마음이 열리는 순간, 내가 재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을 순간 바로 그날 저녁이든 뭐 출근하는 길에 우리 방송을 듣다가도 그쵸. 연락해보는 것도 좋은 거네. 대신 너무 늦은 시간 말고 좀 저녁 시간에, 왜냐면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상대가. 그렇죠. 좀 술 먹고 연락했나 맞아, 이렇게. 취해서 연락했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 말고 지금이 딱 용기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용기는 있을 것 같고 네.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용기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이 긍정적인 하나의
멘트를 좀 더 넣어드렸기 때문에 네, 조금 어차피 헤어지신 지 한 달 반 정도 된 거면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지금 마음이 딱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용기가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지금 딱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셔서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시는 게 다 해보고 네. 톡 털어내면 돼요. 맞아요. 그때 안 되면은 정말 인연이 아닌 거예요. 음. 그리고 인연이면은 너무 만나기 싫은 인연이어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위로가 됐던 말이 운명이면 어쨌든 만나. 그 말은 되게 네. 좋은 말이네요. 전 그 말 너무 위로됐어요. 뭔가 희망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믿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경험자가 얘기해주는 예, 이 말이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었고요. 그리고 결과 안 좋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았을 때도 저는 전혀 후회도 안 됐고 내 후련했어요. 마음에 그 뭐랄까 그 상태가 중요한 거네요. 네, 저는 물론 상대가 중요하지만 제가 사연자분께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물론 상대가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본인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래서 본인의 마음이 가는 대로 최선을 다하길 저는 빌고 잘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덧붙이고 싶었는데 정은님이 워낙 말을 잘해주셔서 네. 사연자님이 힘내시고 연말 잘 마무리하면서 또 후기를 보내주실 수 있으면 뭐 잘 됐다라고 보내주면 가장 좋지만 네. 뭐 안 됐어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를 보내준다면 우리가 다른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 네. 제가 이런 비슷한 또 고민을 가지신 분들에게 더 좋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연말 되시길 바랄게요. 네, 잘 되실 거예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